네, 안녕하세요. 제 9장 연산자 오버로딩, 동적 메모리 관리, 스마트 포인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산자 오버로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자 오버로딩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친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연산자들을 우리가 재정의함으로 인해서 사친연산으로 객체 간의 사친연산의 연산자로 객체 간의 연산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연산자 오버로딩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연산자 멤버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연산자를 마치 있는 것처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클래스에서 연산자들을 이렇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함수로 만들어서 이제 그 연산자처럼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해서 각자의 연산자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철수 1을 철수 2하고 더하면 이제 45가 되겠죠. 그렇죠? 45가 되고 철수 1에서 철수 2를 빼면 15가 되고 곱하면 450이 되고 나누면 2가 되죠. 이렇게 멤버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각 연산자들을 직접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실제 이 연산자를 이용해서 객체 간의 덧셈 연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로는 저희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썼었는데 요것들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요 문장이 이렇게 분석이 되죠. 이제 멤버 접근 지정자가 있고 애드 함수를 썼는데 요것들을 이제 그냥 간단히 플러스 기호를 이용해서 플러스 연산자를 이용해서 객체를 덧셈 연산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랬을 때 요 플러스 연산자는 점과 오퍼레이터 플러스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자 오버로딩을 사용한다면 앞서 얘기했듯이 점과 오퍼레이터 간단히 줄여 쓰겠습니다. 플러스 요 함수를 호출한다는 이렇게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 함수를 정의해주면 이렇게 플러스 기호를 이용해서 객체 간의 덧셈 연산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17번부터 20번 행까지 철수 객체에 이렇게 연산자들을 선언해주고 실제로 이렇게 구현을 합니다. 보시면 플러스 연산자는 철수 객체를 더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빼기도 철수 객체 그 다음에 넘어온 철수 객체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연산자 곱하기 연산자 나누기 연산자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 살펴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철수 1을 30 철수 2를 15 이렇게 앞에서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렇게 플러스 기호를 쓰게 되면 이게 점 오퍼레이션 플러스 이렇게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해석하면 철수 1 점 오퍼레이션 플러스의 매개 변수는 철수 2를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철수 1 객체 인스턴스가 오퍼레이션 플러스 함수로 호출한 거기 때문에 철수 1 객체 자신에는 디스에는 에이지가 30이 있을 거고요. 철수 2의 에이지는 15가 있겠죠. 그렇게 돼서 35와 15를 플러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연산자 오버로딩을 이용해서 각 객체 간의 이제 사칭 연산을 오버로딩을 하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사칭 연산 기호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연산자를 이용해서 연산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이제 연산자 오버로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몇 가지 좀 특이한 케이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서와 같이 이제 오퍼레이션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를 재정의했고 매개 변수로 이제 철수 객체를 받기로 했죠. 그랬는데 그 뒤에 이제 정수 값을 이렇게 전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컴파일 에러나 아니면 실행 에러가 날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이와 같이 정상적으로 잘 동작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보시면 요거는 실제로 철수 1.op 플러스 3 이렇게 전달될까요? 지금 이 3이라는 값은 인티저 값이죠. 인티저 값이고 인티저 값인데 이게 오퍼레이션 플러스 함수는 철수 객체를 매개 변수로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인티저 값을 전달하면 에러가 발생할 것입니다. 여기서 오버로딩이 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여기 뒤에 정수를 전달하게 되면 이 정수는 철수 3 이렇게 대입한 임시 객체가 되고 실제로 이 임시 객체를 예를 들어서 히든 철수라고 한다면 3 대신 히든 철수가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연산자들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 특징을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정수를 이용해서 연산하게 될 때 쉽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특징을 살펴보면 우리는 앞에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철수 1을 이제 점 오퍼레이션 히든 철수 이렇게 하라 라고 했었는데 여기 이렇게 변경이 되는데 요거 두 개를 바꿔 쓰면 어떻게 될까요? 3 플러스 철수 1 이게 가능할까요? 앞서와 같은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단순히 순서를 바꾼다고 하면 요 객체에 점 플러스죠. 점 op 플러스로 호출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거는 객체가 아니라 그냥 단순한 인티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걸 호출할 수가 없게 되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철수의 프렌드를 이용해서 철수 객체와 철수 객체 두 개를 오퍼레이터 플러스로 이제 프렌드로 정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앞서 우리 프렌드를 배웠는데 요 오퍼레이터 플러스라는 요 함수가 철수 객체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철수 객체의 프라이빗 멤버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게 되면 실제로 앞에 있는 내용이 히든 철수가 되고요. 점 op 플러스의 철수 1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7번째 행이 정상적으로 동작해서 여기에 히든 철수, 그러니까 임시로 만들어지는 객체가 되고 점 임시로 만들어지는 객체가 되고 요 플러스 오퍼레이터를 이용해서 철수 1과 철수 2가 호출되는 그런 형식으로 변경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책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모르시는 내용이 있으면 인터넷에 조금 더 자세히 뒤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산자 오버로딩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왜 오버로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버로딩이라는 말은 우리가 전에 4장에서 미리 배웠었죠. 오버로딩이라는 용어는 똑같은 이름의 함수가 매개 변수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이제 다른 형태의 매개 변수의 형태에 따라서 다른 함수를 호출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오버로딩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버로딩이 이제 함수의 매개 변수의 데이터형 혹은 매개 변수의 개수에 따라서 호출한 함수가 달라지는 것이 이제 오버로딩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산자를 이용해서 연산자에 들어가는 매개 변수가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 호출되는 함수를 재정의하고 변경하기 위해서 이제 연산자 오버로딩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이제 오버로딩이라는 용어를 그래서 사용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3 플러스 3 3도 인티저고 두 개 인티저죠. 그래서 인티저에 저장할 수 있고, 철수 1, 철수 2 요것에 대한 플러스는 요 뒤에 철수 객체가 뭐냐에 따라서 이 철수 1의 객체와 철수 2의 객체가 뭔지에 따라서 이 플러스 오퍼레이터를 어떤 함수를 호출할 것인지, 어떤 연산자 오버로딩된 함수를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배웠듯이 friend로 만들어진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플러스 연산자 입장에서는 입력되는 인재에 따라서 호출되는 함수가 달라진다라고 해서 오버로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이제 4층 연산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지금은 이제 대입 연산자 오버로딩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서 배운 오버로딩을 토대로 이제 연산자 오버로딩 오퍼레이터 이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우리가 오퍼레이터 이퀄을 쓰지 않고 철수 클래스를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퍼레이터 이퀄을 써서 철수 클래스를 정의하지 않았죠. 오퍼레이터 이퀄이 없습니다. 그런데 36번째 행을 보시면 철수 1을 철수 2의 값으로 동일하게 대입합니다. 철수 1은 30인데 철수 2가 50이죠. 그럼 철수 1도 같이 50으로 변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는 32, 50을 그대로 찍는데 그 다음 둘 다 50을 찍게 되죠.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일까요? 우리가 앞서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만드는 이제 몇 가지 함수들을 배웠습니다. 그 중에 복사 대입 연산자라는 것을 컴파일러가 우리가 만들어주지 않아도 자동으로 만들어준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본 철수 클래스에서 대입 연산자를 실제로 만들어주지 않아도 36번째 행이 정확하게 동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대입 연산자를 한번 오버로딩 해보면 이렇게 되죠. 실제로 이꼴이라는 오퍼레이터를 재정의하고, 그래서 뒤에 철수 클래스에 대한 인스턴스를 받아오죠. 그러면 거기 있던 값을 똑같이 복사를 해주는 것이 이제 대입 연산자로 오버로딩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실제로 43번째 행에서는 이 구문이 철수 1의 op 이꼴 철수 2 이렇게 함수를 호출하는 것인데,
철수2의 값을 여기 받아와서 철수1의 age에 동일하게 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게 43번째 행위죠. 우리가 이 예제에서는 대입 연산자를 오버로딩 해서 만들어줬는데 앞에서와 같이 동일하게 만들어주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컴파일러가 복사 대입 연산자는 기본적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입구를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연산자와 오버로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연산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본적인 사친 연산과 나머지 연산자, not, and, or, 단항 비트, not,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여기까지는 다 오버로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점 연산자, 점은 우리가 멤버 참조 연산자라고 배웠죠. 그리고 조건 연산자, 범위 결정 연산자, 멤버 포인터 연산자, 이런 것들은 오버로딩이 되지 않는다라고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연산자들도 오버로딩이 되니까 한번 직접 써보시고 오버로딩 해보시고 내부 함수를 변경해 보시면 어떻게 오버로딩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 다음으로 동적 메모리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동적 메모리 관리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아니고 C 언어에서 이미 그 포인터를 이용해서 동적 메모리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배웠습니다. C 언어에서는 malloc,과 free라는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malloc,은 이제 메모리 allocation의 약자로 이제 malloc이라고 사용하고요. free, 메모리를 해제해주는 함수 free가 있습니다. C++에서는 malloc과 free 대신 new와 delete를 사용합니다. 보시면 C 언어 스타일은 캐릭터형 포인터 이제 name을 선언하고 거기에 동시에 캐릭터 사이즈로 10개, 그러니까 10바이트가 되죠. 10바이트가 되고 그거를 이제 메모리를 할당해라. 10바이트 메모리 할당하고 그거를 캐릭터형 포인터로 해서 요 name이라는 이름으로 해당 메모리 공간을 가리킬 수 있게 이렇게 C 언어에서는 사용했습니다. C++에서는 이 앞부분까지 동일합니다. 앞부분까지는 name이라는 이름의 캐릭터형 포인터를 선언하고요. 그 뒤에 캐릭터형으로 10개를 new를 이용해서 할당해라. 그리고 그 공간을 name이라는 이름으로 가리키게 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두 개의 의미는 동일합니다. 실제로 10바이트를 할당하고 그 다음에 거기를 이제 name이라는 공간으로 name이라는 이름으로 가리키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똑같이 age라는 변수를 인티저형 포인터로 선언하고 인트형 하나만큼만, 그러니까 4바이트겠죠. 4바이트만큼만 메모리 공간을 할당해서 인티저형 포인터로 가리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앞에서는 이제 10개를 이렇게 할당하게 했는데 여기는 new int 뒤에 개수를 명시하지 않죠. 인티저형 공간만큼만 할당하고 그거를 인티저형 포인터인 age라는 이름으로 가리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그 다음에는 free를 이용해서 이제 name으로 할당된 공간을 해제하고 여기서 그 C++에서는 이제 delete를 이용해서 name으로 할당된 공간을 해제합니다.
그리고 age도 free를 이용해서 동일하게 할당하죠. 해제하죠. 그래서 여기 두 개 C에서는 기존 사용법을 보시면 동일합니다. 근데 delete 하는 것도 C++에서 age를 delete 합니다. 근데 이 둘 간의 사용법을 차이를 보시면 name은 단일 캐릭터형 그 포인터에 할당되는 게 10개의 공간을 할당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의 공간이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주고요. age는 하나의 공간만 할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명시해주지 않아도 된다. 네. 라는 요 사용법에 대해서 차이를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에서 이제 사용하는 동적 메모리 할당을 위해서 사용하는 new와 delete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동적 메모리를 할당해서 객체를 사용할 때는 실제로 new와 delete, C++에 새롭게 소개된 문법인 new와 delete 뿐만이 아니라 C에서 제공되는 함수인 memory allocation과 free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둘 간에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철수라는 클래스를 만들고요. 생성자 완료, 생성자 완료, 네, 두 가지 생성자가 이렇게 생성자 완료라는 걸 출력하고 소멸자에서는 소멸자 완료라는 걸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근데 이 철수라는 클래스에 포인터를 만들고 네, 철수 클래스 사이즈만큼 메모리 공간을 할당해서 철수 포인터로 할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set age 32 하고 introduce 하고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료하기 전에 이제 메모리 공간을 해제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malloc과 free를 사용하는데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32번째에서 introduce 하는 철수 나이가 몇 살이다 라는 것만 출력이 되죠. 무슨 얘기냐, 실제로 철수 클래스 철수 ptr1이 가리키는 메모리 공간을 할당하는데 이 메모리 공간을 할당할 때 실제로 아무런 생성자가 호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메모리 공간을 해제할 때도 소멸자가 호출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malloc과 free를 사용하면 생성자와 소멸자가 호출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new와 delete를 사용하게 되면 malloc과 free를 new와 delete로 이렇게 변경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요 철수 나이 31을 찍기 전에 생성자 완료, 그리고 찍은 후에 소멸자 완료가 delete를 호출할 때 여기에 호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new를 호출할 때 생성자 완료가 출력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malloc과 free와 다르게 new와 delete를 사용하면 생성자와 객체의 생성자와 소멸자가 호출된다라는 것을 확실히 인지하시고 요 동적 메모리 할당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마트 포인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앞서 동적 메모리 할당을 배웠는데 이 동적 메모리 할당을 하다 보면 개발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new를 이용해서 메모리 공간을 할당했는데 실제로 그 메모리 공간을 해제해 주지 않는 거죠. 코드상에서 해제해 주지 않게 되면 그 메모리 공간은 프로그램이 도는 동안은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실제로 프로그램을 10분, 20분 이렇게 간단히 돌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몇 시간씩, 며칠씩, 몇 년씩 하나의 프로그램을 계속 돌리게 되죠. 실제로 서버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게임 프로그래밍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실제로 메모리 공간을 하나의 프로그램을 며칠씩, 몇 개월씩, 몇 년씩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메모리 공간을 new를 이용해서 할당했는데 그 메모리 공간을 해제해 주지 않는다면 그 메모리 공간은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계속
그 프로그램이 그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고 있게 됩니다. 즉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메모리 공간을 계속 할당해서 프로그램이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문제가 이제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이제 메모리 누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신 표준에서 스마트 포인터라는 것을 적용했는데 실제로 많은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 메모리 공간을 할당하고 나서 개발자가 메모리 공간을 명시적으로 해제를 하지 않아도 프로그램이 알아서 사용하지 않는 메모리 공간을 해제해주게 해주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스마트 포인터를 이용해서 C++11, C++11 새로운 표준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개념입니다. 그럼 스마트 포인터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시면 우리는 이렇게 주석 처리한 것과 같이 new와 delete를 이용해서 메모리 공간을 할당하고 해제해 줬어야 됩니다. 근데 스마트 포인터를 이용하게 되면 요 AutoPTR이라는 것이 스마트 포인터를 이용하는 하나의 키워드인데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메모리 공간을 사용하기 위한 선언은 해주는데 굳이 메모리 공간을 해제해주지 않아도 이 철수 이 변수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으면 메모리 공간을 알아서 해제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 스마트 포인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포인터는 AutoPTR, UniquePTR, SharedPTR 이렇게 세 개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스마트 포인터는 공통적으로 앞서 설명한 대로 알아서 동적 메모리를 관리해준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근데 요게 요 세 가지 스마트 포인터에 대한 특징이 있는데 우선 C++11 표준에 각각이 모두 다 포함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AutoPTR은 이제 최신 표준에 포함되지 않았고 UniquePTR과 SharedPTR만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럼 왜 AutoPTR이 최신 표준에 들어가지 않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utoPTR과 UniquePTR은 비슷한데 먼저 두 개 공통점부터 말씀드리면 AutoPTR과 UniquePTR은 객체의 소유권을 관리를 한 이름으로만 객체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AutoPTR과 UniquePTR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AutoPTR로 철수 스마트 포인터 1을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AutoPTR도 철수 스마트 포인터 2를 선언하는데 철수 스마트 포인터 1을 이렇게 할당해 주죠. 그럼 어떻게 되냐? 앞서 얘기한 대로 AutoPTR이 객체 소유권을 강조하기 때문에 하나의 이름으로만 메모리 공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먼저 메모리 공간을 철수 클래스만큼 할당하고 여기에 철수 스마트 포인터 1 이라는 이름으로 여기서 이렇게 선언하게 되죠. 근데 철수 스마트 포인터 2를 철수 스마트 포인터 1이 가리키는 있는 값으로 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AutoPTR은 이 소유권이라는 게 이 동일한 이름으로 두 개가 동일한 메모리 공간을 가리키지 못하고 한 이름으로만 메모리 공간을 가리킬 수 있다는 게 이제 소유권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0번을 행을 실행하게 되면
철수 스마트 포인트 1이 가리키고 있던 메모리 공간을 이제 철수 스마트 포인트 2에 전달했기 때문에 철수 스마트 포인트 2가 이 메모리 공간을 가리키고 철수 스마트 포인트 1은 더 이상 이 메모리 공간을 가리키지 못하고 여기에는 null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철수 스마트 포인트 2 요거 하나만 요 메모리 공간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요걸 실행하게 되면 30번째 행까지는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데 31번째 행을 실행하게 되면 31번째 행에서는 더 이상 철수 스마트 포인트 1이 이 메모리 공간을 가리키지도 않고 null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게 요 AutoPTR의 문제점이죠. 실제로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했을 때 여기서 문제가 있다라고 미리 알려줘야 되는데 실제로 옆에서 보는 것과 같이 런타임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요 문제점을 좀 보완한 유니크 PTR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유니크 PTR은 오토 PTR과 동일하게 객체 소유권을 사용합니다. 근데 앞에서와 같이 오토 PTR과 같이 런타임 에러가 발생하지 않고 프로그래머에게 이미 에러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기 보시면 삭제된 함수를 참조하려고 한다 라는 걸 이제 알려주게 되죠. 그래서 그래서 유니크 PTR에서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고 여기서 사용한다고 하면 실제로 철수 스마트 포인트 1에는 null인데 여기서 이 함수를 호출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토 PTR과 유니크 PTR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토 PTR은 앞서 얘기한 것과 같이 런타임에서 에러가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에러를 쉽게 찾을 수도 없고 디버깅 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11 표준에서는 채택되지 않았고요. 대신 유니크 PTR을 이용해서 이게 메모리 공간을 하나만 한 녀석만 가리킬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배울 것이 shared PTR인데 앞서 배운 이제 오토 PTR과 유니크 PTR은 이제 객체가 메모리 공간에 있는 객체가 하나의 스마트 포인터를 이용해서 가리켜야 됐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개 포인터가 하나의 메모리 공간을 가리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사용하는 것이 이제 쉐어드 포인터입니다. 쉐어드 포인터를 보시면 철수 스마트 포인트 1을 하고 여기서 동일하게 이렇게 대입을 해주죠. 그렇게 되면 스마트 포인트 2와 스마트 포인트 1이 아까는 여기 메모리 공간에 1이 여기를 가리키고 2도 여기를 가리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둘 다 이렇게 31번, 32번 행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요 두 가지 차이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오토 PTR과 유니크 PTR은 한 녀석만 요 메모리 공간을 할당할 수 있는데 한 녀석만 가리킬 수 있는데 쉐어드 PTR은 여러 개가 동시에 가리킬 수 있다 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연산자 오버로딩, 동적 메모리 관리, 스마트 포인터를 이용한 이제 구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이 구장은 객체 개념에 대한 굉장히 어드밴스드된 개념이기 때문에 강의만 듣지 마시고 책도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예제도 확실하게 실행을 해보시고 그리고 관련 자료도 많이 찾아서 따로 공부해 보시면 객체에 대한 고급 그 개념과 사용 방법을 익히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만 9장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